자, 여러분 우리 이제 작가 최성호라고 하는 작가를 한번 정리해보자. 우선은 여러분 이 작품하고 대설주의보랑 아까 포스터 속의 비둘기가 수능 특강에 같이 들어가 있어. 근데 여러분 수능 특강에서 왜 작품들 두 개씩을 같이 묶어서 넣는 거예요? 주제나 표현법이 뭔가 공통된 게 있어서 그런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 작품도 포스터 속의 비둘기랑 뭔가 공통되는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자, 아까 신동집이라고 하는 작가는 물론 여러분 시대를 비판한 작품을 지금 수능특강에 넣어놓기는 했지만 시대를 비판하기보단 여러분 우리의 그 포스터 속에 있는 비둘기의 사물을 관찰해서 그 생명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본질을 가져야 되는 걸까? 이걸 고민하면서 현실을 비판한 거거든. 근데 이 작가는 그냥 현실만 비판해. 여러분 그래서 이 작가는 현대 문명이 갖는 비정함을 계속 비판하는 사람이에요. 현대 문명의 비정함을 비판하는 작가고, 그러면 아까 여러분 우리 그 신동집 작가의 작품은 여러분 70년대 80년대라고 하는 시대적 배경이 들어간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 작품도 그럼 시대가 좀 비슷하게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독재 정권이 있었을 시기잖아. 그러면 어떻게 대놓고 비판을 하지? 대놓고 비판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돌려서 비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 작가는 어떤 기법을 많이 쓸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 돌려서 의미를 드러내는 걸 뭐라고 해? 우의적 우화라고 해도 되고 우회적으로 돌려서 얘기한다고 하는데 뜻이 숨겨있다라고 해서 선생님 우의적 기법이라고 쓸게 얘들아. 자, 우의적 기법을 쓰죠. 그러면 포스터 속의 비둘기도 그럼 여러분 그 당시 독재 정권의 시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뭘 넣는 거야 얘들아? 돌려서 비둘기에다 빗대어서 현대인을 표현을 하는 거네. 그럼 얘도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이 대설주의보는 2010년 6월 고3 모의고사에 이제 한번 출제가 됐어. 아주 옛날이긴 하지만. 너네가 08년생이야? 그렇지? 여러분 선생님이 요새 갑자기 인스타에 누가 떴냐면 코르테스라고 하는 애들이 뜬 거야. 어메난? 이러면 또 떴는데 얘네 노래 맨 처음에 노래 뭐야? 약간 이렇게 했는데 노래 듣는데 좀 너무 잘생긴 거야. 엄성현이. 근데 여러분 그 엄성현의 나이를 이렇게 딱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이더라고요. 약간 이거는 약간 범죄가 되는 느낌인 거야. 좋아하면 뭔가 범죄. 옛날에는 잘생기면 오빠라고 했거든. 그럴 수가 없어 이제. 그 보고 아씨 이렇게 됐거든요. 나이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자, 아무튼 여러분 수능에 한번 나왔어 예전에. 그러면 나올 만한 이 특색이 있는 작품이잖아. 그거 한번 찾아볼 거야. 자, 그럼 봐보자. 해처럼 굽이치는 백색의 산들, 제설차 한 대 올리 없는 깊은 백색의 골짜기를 메우며 굵은 눈발은 휘몰아치고. 자, 그럼 여러분 여기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눈이 오고 있는 것 같아. 제목 자체도 대설주의보라고 했으니까 눈이 많이 내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 눈을 지금 뭐에다가 지금 비유를 하고 있냐면 해일처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직유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자, 원관념을 한번 생각해보면 여러분 눈이 내린 뭘 비유하냐면 백색의 산을 비유하는 거야. 그러면 원관념은 눈이 내린 산을 얘기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산들이 있어. 그럼 우리 눈 오면 산에 이렇게 눈이 이렇게 묻어 있잖아요. 이렇게 묻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꼭 뭐 같다? 해일 같다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해일은 파도가 엄청 높이 이렇게 치는 거잖아. 약간 쓰나미처럼 무서운 파도거든. 그러면 지금 여러분 파도를 여러분 약간 어떻게 내가 그릴 수가 없는데 내가 이렇게 파도 여러분 이런 파도를 그린다라고 하면 이 파도의 모습이 여러분 뭐 같다? 여러분 눈 쌓인 이 산 같다라고 표현을 한 거야. 그러면 이때 여러분 화자가 느끼는 이 눈에게 느끼는 감정은 여러분 어떤 느낌을 주냐면 여러분 이렇게 나한테 몰려오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야. 해일처럼. 그러면 여러분 해일이나 쓰나미가 내 눈앞에 온다고 생각해봐. 어떨 것 같아? 너무 무서울 것 같지 않아 얘들아?
선생님이 저번에 그 우리 시험 끝나고 딱 이렇게 좀 한 주 이렇게 잠깐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때 잠깐 그 일본 여행을 잠깐 갔다 왔거든요. 약간 취소할까 고민했어. 왜냐면 지진 난다고 해가지고 취소할까 말까 했는데 그래도 아까우니까 갔단 말이야. 근데 교토니까 교토로 갔는데 교토 가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면 경보를 준 거야. 지진 경보. 나 그래서 나 진짜 너무 무서워가지고 나 혼자 갔단 말이에요. 어떡해 어디로 가야 돼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평온한 거야. 일본 사람들이. 나만 나만 너무 난리 폈나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좀 이렇게 조금만 흔들리니까 그 이제 경보가 와가지고 조심하라는 건데 나 진짜 너무 무서웠어. 내가 진짜 만약에 이거 이렇게 밀려오고 부서지고 이렇게 하면 어떡해 막 이런 생각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도 얘들아 해일처럼 쓰나미처럼 뭔가 지진처럼 뭔가 온다라고 하면 이거는 공포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이 눈은 어떤 이미지를 만드는 거냐면 공포 위험의 이미지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공포감과 위험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다. 자, 그러면 이러면 제설차가 오면 이 쌓인 눈들을 해소해 줄 수 있잖아. 그러면 제설차는 여러분 이 무서운 눈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책이거든요. 근데 이 해결책이 지금 올 수 있대요, 없대요? 너무 눈이 와서 제설차조차도 못 오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해소가 될 수 있다 없다? 절대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 자, 그리고 그 골짜기 여러분 이 산이 있으면 이런 골짜기조차도 하얀색으로 물들 정도로 눈이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이고 자 붉은 눈발을 막 휘몰아쳐서 내리고 있고요. 자 그곳에서 조그마한 숫덩이만한 게 짧은 날개를 파닥파닥거리며 굴뚝새가 눈보라 속으로 날아간다. 그럼 여러분 여기 굵은 눈발도 나오고 굴뚝새가 나오는데 얘네들의 이미지를 우리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자. 자 여러분 지금 굴뚝새가 조그맣대. 그래서 얘는 되게 작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 지금 눈은요 굵은 눈발로 휘몰아쳐서 해일처럼 다가와요. 근데 여러분 해일은 커요 작아요? 큰 이미지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크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굴뚝새가 얘들아 지금 얘는 딱 봐도 너무 약해 보여. 왜냐면 짧은 날개 막 파닥파닥 거리면서 여러분 이 휘몰아치는 바람 속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약하다 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고 얘는 강하다 라는 이미지를 갖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눈은 무슨 색깔을 가지고 있어 얘들아? 흰색의 이미지를 갖고 있지. 그래서 백색이라는 표현을 썼잖아. 그래서 흰색의 이미지를 사용하는데 여러분 굴뚝새라는 새 이름이랑 그 다음에 얘들아 숫덩이만하다고 했잖아. 얘는 무슨 색깔일까? 검은색이야. 그러면 지금 이 두 시어들이 지금 나타내는 이미지들 자체가 완전 다 반대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조, 대비를 쓰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대비는 이런 이미지의 대비도 있지만 하얀색하고 검은색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제 색채 대비도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이걸 여러분 이제 아까 포스터 속의 비둘기랑 똑같이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한다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힘있고 강하고 공포를 만들어내고 위협적인 존재가 누구였을까? 이게 누구였을까요? 군사정권. 여러분 독재 정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 독재 정권을 물에다가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정권에 얘들아 내가 겨우겨우 막 날아서 다니는 이 나약한 존재는 우리 뭐라고 하면 돼? 우리 같은 민중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지금 군사 독재 정권에 의해서 모든 게 지금 억압되고 이러면 이 상황이 지속되고 있을 때 그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민중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표현법 더 찾을게요. 점점점점점점점. 여러분 말줄임표를 쓰잖아. 말줄임표를 쓴다는 건 생략법을 쓰고 있다는 거고. 여러분 이 생략법은 여러분 뭘 형성하게 만들어주는 거지? 여운을 만들어. 맞아. 여운을 만들어낸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 지금 대비되고 생략법 써서 지금 상황에 대한 여운을 계속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어갑시다. 길을 잃은 등산객들이 있을 듯 외딴 두메 마을 길을 끊어 놓을 듯 여러분 이때 듯이 들어갔다라고 해서 바로 지규법이라고 하면 안 돼요. 자, 상황을 보면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여러분 등산객들이 길을 잃을 것만 같대. 그 다음에 두메 마을이 길이 끊어졌을 것만 같대. 지금 여러분 선생님 같다라는 표현 또 쓰게 됐지만 이건 지규가 아니라 추측의 표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듯은 여러분 지규의 의도도 있지만 추측의 의도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추측의 의도가 들어가는 거지.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여러분 눈이 너무 많이 내리니까 이 눈이 뭘 하게 만들었냐면 등산객이 여러분 즉 이 마을에 들어온 외부 사람이 바깥으로 못 나가게 해요.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여러분 마을의 길을 끊어놔가지고 이 마을이 다른 외부랑 소통을 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러면 군사 정권이 여러분 80년에 5.18 민주화의 운동이 있었을 때 광주를 어떻게 했어? 광주를 완전 고립시켜버렸잖아. 거기에 얘들아 전화선 다 끊고 바깥에도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겠잖아요. 외부와 단절시키는 군사 정권의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추측의 표현은 외부와 단절시키는 여러분 이 군사 정권을 의미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외부와 단절시키는 군사 정권의 모습이야. 자, 그러면 거기에 얘들아 이 등산객들 그 다음에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 이 마을은 이런 힘이 있는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힘없는 사람들이니까 아까 1년에 나왔던 어떤 시어랑 의미가 비슷한 거야? 굴뚝새. 그렇지. 그래서 얘네들은 굴뚝새와 의미가 비슷하다. 이렇게 의미하면 돼. 자, 은하수가 펑펑 쏟아져 날아오듯 덤벼드는 눈. 이때 여러분 뭐뭐 하듯은 지유법이 맞죠? 그래서 눈을 은하수에다가 비유를 해요. 그 정도로 많이 온다. 다투어 몰려오는 힘찬 눈보라의 군단. 여러분 A의 B라고 있거든. A의 B. 여러분 A의 B는 무슨 편법일까? A는 B랑 똑같아. 이거 은유법이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은유법을 써서 군단이라는 보조관념에 얘들아 원관념 눈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눈이 어떻게 오는 것 같다? 군대가 밀려오는 것처럼 느껴지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이라고 했을 때 이 계엄령도 사실은 여러분 진짜 여기 계엄령이 내린 게 아니라 눈이 오는 거잖아. 그럼 여기도 은유법을 써서 눈을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여러분 여기 공통적으로 눈을 다 무슨 용어로 사용하냐면 군사 용어들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군사 용어들을 사용해서 이러면 이 눈은 군사 정권을 얘기하고 있는 거를 우리는 이제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이런 게 우의적인 기법이죠. 자, 그러면 여기 표가 하나 더 내리나의 일단 의미를 두 가지를 찾을 거야. 그러면 의미가 두 가지가 된다는 건 여러분 중의법을 쓰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중의법 한번 찾아봅시다. 자, 이 내린다는 걸 그냥 단순히 여러분 자연 현상으로 본다면 그만큼 여러분 계엄령이 내릴 정도로 아주 눈이 많이 내린다라고 해석해도 돼요. 그냥 눈이 내린다. 자,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시대적인 상황으로 만약에 본다면 여러분 자, 이 뒤에 올 서술어를 한번 생각해봐. 계엄령을 명령을 내리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때 내리다는 건 눈보라가 아니라 계엄령을 내리다, 명령을 하다라는 뜻이겠지.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외부와 단절시키는 이 힘 있는 권력 체계가 여러분 결국은 계엄령까지 내려가지고 이 곳을 완전 고립을 시켜놓고 있구나. 그러면 그 고립당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어떤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뭔가 계속 밀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걸 군대와 계엄령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3년으로 한번 가보자. 조그마한 숫덩이만한 게
짧은 날개를 파랑이며 날아온다. 거치한 굴뚝새가 서둘러 뒷간에 몸을 감춘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아까 1년에 있었던 내용이랑 똑같잖아요? 그러면 1년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을 시키고 있는 거고, 자, 이 힘없는 굴뚝새가 여러분 여기에 숨어. 그러면 여러분 이곳은 여러분 이 민중들이 몸을 피하는 공간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여러분 대상인 이 굴뚝새가 느낄 감정이 있어. 굴뚝새의 심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거 왜 숨어요? 이거 무서울 때 숨지 않아요? 두려운 게 있을 때. 그러면 이때 굴뚝새는 지금 저 눈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구나, 불안감에 지금 휩싸여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줘. 이게 이제 여러분 새의 심리야. 자, 그 어디에 부리부리한 솔개라도 도사리 보는 건가? 자, 여러분 여기 의문형을 썼거든요. 근데 이 의문형은 뭐 서기법을 만들 수도 있고 말을 건네는 방식을 쓸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기법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여러분 아까 이연에 있었던 내용이랑 연결을 시켜보면 뭐뭐 할 듯, 뭐뭐 할 것 같아 이러는 게 아닐까? 여러분 추측의 표현이야. 그러면 여기는 추측의 의도가 들어가고, 그러면 이 추측을 통해서 화자가 여러분 태도 나오거든? 여러분 이건 화자의 태도야. 자, 화자는 여러분 두 개의 태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 굴뚝새한테는 저 굴뚝새 무서워가지고 피하는 건가? 굴뚝새를 어떻게 보는 거야 얘들아? 연민, 불쌍히 여기는 거야. 그러면 굴뚝새에 대해서는 연민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근데 여러분 저런 부리부리한 솔개들 때문에 저기 있는 눈들 때문에 제가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눈과 시대 상황을 비판하고 있다고 보여도 돼요. 그러면 시대를 비판한다. 그리고 대상에 대해서는 연민의 감정을 느낀다. 그럼 여러분 이 솔개랑 의미가 똑같은 걸 찾으러 가면 이건 눈이지. 힘 있는 존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사연을 갈게요. 길 잃고 굶주리는 산 짐승들이 있을 듯, 눈더미의 무게로 소나무의 가지들이 부러질 듯. 여러분 이거 아까 똑같은 방식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추측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추측을 통해서 산짐승이나 소나무 가지들은 여러분 눈에 의해서 힘없이 당해야 되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굴뚝새랑 비슷하네. 다투어 몰려오는 힘찬 눈보라의 분단. 여러분 근데 이것도 아까 위에랑 똑같이 들어가 있지 않아 얘들아? 그치? 자, 떼죽나무와 떼를 그리는 외딴집 굴뚝에 헬처럼 부비치는 백색의 산과 골짜기에, 여러분 얘도 완전 똑같은 건 아니지만 1년에 있는 내용 비슷하게 또 들어가죠.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 여러분 이건 2년에 있는 내용이랑 비슷하게 계속 들어가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계속 외부와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도 계속 여러분 눈은 폭력적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근데 그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러분 자, 이 외딴집 굴뚝은 어디에 있냐면 외딴 아까 산골 마을에 있는 집일 거야. 그러면 이 집은 여러분 사실 외부와 단절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곳에서 굴뚝이라는 말이 나오고, 여러분 뭔가 끓이고 있대. 이게 뭔지는 몰라도 얘들아 여기 끓이고 있다면 아궁이를 지금 지피고 있는 거거든. 아궁이를 지피면 여러분 여기 뭐 올라오지 얘들아? 연기가 올라와.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집의 굴뚝에 연기가 올라온다는 건 저 집에 누가 살고 있구나, 그리고 뭔가 밥을 해먹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 여러분 이 민중들은 이런 여러분 포괄적인 여러분 군사 정권이 계속 밀려 들어온다 하더라도, 외부와 얘들아 소통이 끊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는 민중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거지. 자, 그럼 아까 굴뚝새도 여러분 이제 힘없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눈이 오면 여러분 우리도 휴가내서 학원 안 오잖아요, 얘들아? 이 정도로 눈이 많이 오면 인간도 안 다니잖아요, 바깥을. 근데 여러분 그 새는 어떻게든 이렇게 짧은 날개를 이렇게 막 흔들면서라도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억압적인 삶 속에서도 어떻게든 여러분 생명을 이어가 보려고 하는 민중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중이 저항하고 시위하고 이런 거는 없어도 어떻게든 끈기있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이걸 굴뚝새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마지막에 이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다 뭘로 끝나냐면 명사로 종결을 시켜야. 자, 명사로 종결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뭐야? 그치. 그럼 아까 여러분 생략법에서도 여러분 여운을 만들었고 여기 명사를 종결해서도 계속 여운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 이 여운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여기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설차 못 들어왔잖아요. 그럼 여기 계속 여러분 그 민중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살아갈 거잖아요. 얘도 상황이 계속 지속될 거다라는 걸 이걸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부정적인 상황이 지속될 거라는 걸 보여준다. 그러면 포스터 속에 비둘기는 현재형 진술로 이런 부정적 상황이 지속될 거라는 걸 암시해 준 거고 여기는 명사형 종결로 여운을 형성해서 이게 지속될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조금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했으면 선생님이랑 여러분 넘어가서 작품 정리부터 한번 가볼까요? 자, 여러분 우선 이 작품은 시상 전개 방식이 되게 많이 쓰였어. 우선은 여러분 첫 번째 본문에서 대비가 되는 시어들이 많았잖아. 그래서 그 대비는 여러분 정리했으니까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 지금 자세히 보시면 아예 완전 똑같이 반복시키는 거는 아니지만 1년하고 3년의 내용이 조금 이렇게 비슷하게 들어가 있고 2년하고 4년의 내용이 조금 비슷하게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각각 대응된다라고 하거든. 그래서 1, 3년이 대응되고 2, 4년이 대응되는 방식으로 쓰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여러분 이제 여기 개념을 쓸 건데 이거는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봐. 어떤 시상정리 방식이 들어갈지. 자, 처음 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눈발이 내린대. 근데 눈발에서 눈보라가 내린다고 표현을 하고 이제는 여러분 눈으로 표현하지 않고 분사용어를 써서 분단이라고 표현을 해. 더 많은 것처럼 표현이 되는 거지. 거기에서 여러분 계엄령을 내린다고 하는데 여러분 계엄령을 내리면 이건 전국적인 거잖아요. 전국에 있는 모든 비상사태인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점점 무슨 게 들어가는 거야? 점증적인 점증법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우리는 시상정리 방식에서 점증적 여러분 전개 혹은 인식이 들어간다라고 하지.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시상정리 방식이 쓰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화적 기법 뭔지 알겠지? 이렇게 돌려서 눈과 여러분 이 새를 통해서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제시해주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만한 우리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여러분 어떤 시어들을 사용을 해서 여러분 이거 부정적인 대상인데 이거 시가 빠져야 얘들아. 자, 어떤 시어를 사용해서 부정적인 대상을 부각을 하냐면 이거 다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를 사용해서 그래서 이걸 부정적인 대상 부각하면서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OX 선생님이 스티커 안 주고 여러분 그 어디에 있냐면 문제 숙제에다가 다 문제를 넣어놨으니까 거기에다가 그걸 문제 풀면 될 것 같아. 자,
자, 그럼 우리 이제 비문학을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